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최근 우리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방역 예산을 33% 늘렸습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북한의 고위 간부들은 일제히 경제 분야 잘못을 시인하는 자아 비판에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북중 국경 근처 자강도에 북한의 새 미사일 기지가 들어선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해외 가상화폐 사이버 공격으로 핵무기 개발 비용을 충당해온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슈엔 한반도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순 이미 예고됐던 북한 최고인민회의.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덕훈 내각총리 등이 차례로 들어섭니다. 대외 메시지 발표 여부가 주목됐던 김정은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내각의 과업이 명확히 제기되고 국가 예산도 옳게 편성되었다고 하면서 전적인 지지와 찬동을 표시했습니다. 북한은 이틀 동안 열린 이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33%나 늘리며 방역 사업이 제1순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가가 모든 무역을 관장하는 유일 무역 제도를 복구하는 사업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철저한 방역 조치 하에 제한적으로 대외 물자 교류를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 지도부의 반성문도 줄줄이 나왔습니다. 내각을 이끄는 김덕훈 총리부터 주인의식 부족을 자책하는 자아 비판에 나섰습니다. 당에서 아무리 정확한 경제 정책을 제시하고 믿음과 권한을 부여해줘도 경제 지도 일꾼들이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다면 경제 사업과 인민 생활에서 그 어떤 진보도 기대할 수 없다. 고정범 재정상도 지난해 국가예산 집행 결과를 보고하며 일꾼들의 각오가 부족해 일부 단위의 예산 수입 계획이 미달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양승호 대의원, 김광남 대의원, 한남철 대의원, 주철규 대의원. 다른 대의원들도 연이어 경제 분야에서의 잘못을 시인하며 대책을 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최고인민회의에서 고위 간부들이 일제히 공개적으로 자아 비판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전원회의에서는 이제 고위 간부들이 협의회를 통해서 각 부문별로 자기 분야의 어떤 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최고인민회의에도 그대로 이제 적용을 했다라는 거, 이것은 상당히 새로운 현상입니다. 중국의 전국 인민대표 대회처럼 일정한 이제 어떤 역할을 부여하는 것으로 중국식 개혁의 방향을 따라가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비 예산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며 무기 개발을 이어갈 뜻도 내비쳤습니다. 최근 미국의 한 연구소는 북한이 새로 건설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지 위성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미사일 기지의 위치는 북중 국경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북한 문제를 연구하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가 지난 7일 공개한 북한 자강도 회중리 지역 위성 사진입니다. 눈과 나무 등으로 뒤덮인 산비탈 아래 여러 건물과 도로, 다리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지하 시설로 통하는 출입구도 보입니다. 연구소는 이 기지가 북한이 운용하는 20개 비밀 미사일 기지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ICBM 장비를 갖춘 연대급 부대가 회중리 기지에 주둔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연구소는 북한이 단기간에 ICBM을 실전 배치할 수 없다면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을 배치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미사일 발사를 원래 하려면은 이동식 발사대로 해서 임의의 시간에 임의로 타격을 해야 그게 원래는 효과가 가장 큰 거잖아요. 이제 그러지 않고 이렇게 지금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 시간의 편은 미국 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제 일부러라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강도 회중리 미사일 기지는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합니다. 북중 국경에선 불과 25km 떨어져 있습니다. 미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증강한 미사일 부대를 모두 북중 국경과 가까운 자강도와 평안북도 인근의 지하기지에 배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강도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초기에 그것을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또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한국에서 쉽게 타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이쪽에 ICBM 발사 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북한 외무성은 새해 들어 극초음속 미사일과 화성 12형 등을 발사한 것에 대해 위대한 담력과 백장이 불러온 승리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고 미사일 시험까지 한 나라는 지구상에 자신들밖에 없다며 북한은 미국에 할 소리를 다하며 당당히 맞서는 나라라고 자평했습니다. 다음 주 김정일 생일과 4월 김일성 생일을 앞두고 북한의 대규모 열병식 준비 정황도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지난 5일 촬영한 평양 미림 비행장 위성사진. 북쪽 열병식 훈련장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대형을 이룬 모습이 확인됩니다. 38노스는 미림 비행장 서쪽에 있는 대규모 주택단지에 240대가 넘는 버스들이 주차돼 있었다면서 실제 열병식 준비에 참여한 인원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제재 코로나 장기화 속에서도 체제 건재 과시를 위해 김일성, 김정일 생일 경축 분위기 조성 및 열병식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핵 개발과 사이버 공격이 연관돼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유엔 보고서 초안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해외 가상화폐를 해킹해 핵 개발 관련 비용을 대부분 충당해온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북한 외무성은 미국이야말로 악명 높은 해킹 제국이라면서 미국이 있지도 않은 사이버 공격설을 퍼뜨렸다고 발끈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올해 들어 7번째 무력 시위인 화성 12형을 발사하며 레드라인에 바짝 다가선 북한. 주변 국가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조선동해 상으로 최대 고각 발사 체제로 사격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패널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핵 분열성 물질 제조 능력을 지난 1년간 꾸준히 향상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지난 1년 동안 핵실험을 하거나 ICBM을 발사하지 않고도 핵무기를 계속 개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핵무기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 상당 부분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사이버 공격해 충당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s that North Korea's activity and behavior in cyberspace has long been a serious concern of the United States. We have in the past disclosed and attributed malicious attacks to the DPRK. 북한이 2020년부터 지난해 중반까지 북미와 유럽, 아시아 등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서 훔친 금액은 우리 돈으로 무려 600억 원. 이 돈을 금융 시스템이 취약한 나라의 가상화폐 거래소로 이전하거나 온라인 암시장 등을 통해 북한이 현금화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사일을 한 번 쏠 때 우리 돈으로 12억 원에서 18억 원을 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영끌 하듯이 진짜 영끌에서 외화 조달을 해야 되는 게 북한의 지금 지상 목표일 겁니다. 지금 교역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도 북한한테는 아주 열려 있는 좋은 기회의 창, 수단, 도구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 이후 한미일 세 나라의 대북 공조도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한미일 3국 북핵수석 대표들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릴 3국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따로 회동을 갖고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뭐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도 있고 또 IC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한미일 간의
이제 외교적 공조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몰아치기식 미사일 발사를 멈추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대선과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까지 주요 일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북한의 무력 시위는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조선중앙TV가 방영한 올해 첫 기록 영화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빠르게 달리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네, 북한 매체에 등장하는 장면 하나하나엔 당국의 선전 메시지가 담겨 있는 만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북한의 설 명절 공연에는 김 위원장의 고모 김경희와 부인 리설주 여사까지 오랜만에 한복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김정은 위원장 우상화를 위한 이미지 정치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클로즈업 북한에서 짚어봤습니다.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붉은 태양. 이 모습을 백마에 올라 바라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우리 얼마나 혹독한 도전과 고난을 인내하며 온 한 해를 그람없이 걸어왔던가. 시련은 유례없이 엄혹했어도 위대한 승리를 안아온 잊을 수 없는 2021년이요. 지난 1일 조선중앙TV가 방영한 이 기록 영화는 지난해 김 위원장의 활동을 치적으로 선전했다. 가장 눈길을 끈 모습은 영화 마지막에 등장했다. 김 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숲속을 질주하고 심지어 말의 고삐를 한 손으로 잡고 전속력으로 달리는 모습이 공개된 것이다. 부인 이설주 여사와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 핵심 측근들도 함께 말을 타고 달리는 장면도 보여줬다. 별도의 설명 없이 2분가량 방영된 북한 최고 지도자의 승마 장면. 북한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 장면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는 게 탈북민의 증언이다. 백마 타고 달린다 이런 노래까지 있을 만큼 백마에 대해서는 정말 그 3대 그 독재자들의 그런 뭔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백마하면 김일성이 때부터 이렇게 김정일, 김정은까지 백마를 타고 뭔가 위용을 뽐냈다, 뭐 위용을 뿜었다 이런 느낌으로 많이 북한 주민들한테 인식되어 있죠. 백마는 북한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이 항일 투쟁 당시 백마를 타고 전장을 누볐다고 선전하고 있는데 바로 그 모습을 이상적인 지도자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도 김일성 주석의 이미지를 차용해 스스로를 우상화하고 승계 정통성을 강조해왔다. 세계를 이어가며 승리 떨쳐온 우리 혁명은 더 한 분의 장군 최고 용도자를 맞이했습니다. 지지 기반이 약했던 집권 첫 해에는 말을 타고 등장하는 모습이 연출됐고 하노이 북미 회담이 결렬돼 내부 분위기가 침체됐던 2019년엔 백마를 타고 눈 쌓인 백두산을 달리며 내부 결속을 강조했다. 우리가 대를 이어 고수하고 받들어야 할 것은 오직 백두의 혈통뿐이거니 이 볼변의 신념을 안고 억세게 나아가는 김정은 빨치산대오의 앞길을 가로막을 자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번에 백마를 타고 질주하는 김 위원장의 모습 역시 경제난 속 내부 민심을 다잡으려는 이미지 정치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북한 경제는 사실상 거의 파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김 위원장은 정치적 자산도 없고 카리스마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성과, 인물 생활 향상이라고는 성과로 승부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취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김 위원장의 권위는 주민들에게 자발적인 충성을 유도하기에는 지금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북한의 이미지 정치는 백마에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1일 평양 만수대 예술극장에서 열린 설 명절 경축 공연.
공연장에 들어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이설주 여사 뒤로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한 여성이 지나갔다. 김 위원장의 고모이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여동생 김경희였다. 2013년 남편 장성택 처형 이후 모습을 감추었던 김경희는 2020년 설 기념 공연을 통해 6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고 이후 또다시 두문불출하다 올해 첫 공개 활동에 나선 것이다. 이날 김경희는 김정은 위원장의 손짓을 보고서야 자리에 앉는 등 깍듯한 모습을 연출했다. 이런 모습도 김 위원장의 우상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평가다.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적 권위는 백두혈통, 즉 다시 말해서 김씨 일가, 할아버지 김일성부터 시작되는 이 백두혈통으로부터 나온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경희는 사실은 백두혈통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설 명절 기념 공연에 오랜만에 김경희를 등장시킨 것도 김정은 집권 10년 김정은의 우상화 작업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날 공연에서 눈여겨봐야 할 또 한 명의 인물은 이설주 여사였다. 지난해 9월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이후 145일 만에 공개 석상에 등장한 것이다. 김 위원장과의 다정한 모습을 보여준 이설주 여사. 공연이 끝나고 무대에 오른 두 사람의 행보도 예전과 달랐다. 이설주 여사가 김 위원장보다 앞서 기수들을 격려한 것이다. 존경하는 좋은 비서동지께서는 이설주 여사와 함께 무대에 오르시어 출연자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2년 전인 2020년 설 명절 공연에선 이설주 여사가 김 위원장 뒤를 따랐다. 모랑봉악단의 가수 유진아에게만 조용히 손을 내미는 장면도 포착됐다. 서열이 엄격한 북한에서는 최고 권력자인 김정은 위원장을 이설주 여사가 뒤따르는 의전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이설주 여사의 달라진 의전은 김 위원장의 격이 없고 친근한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정은 위원장 이미지 정치 특징 중에 하나는 사실은 바로 이설주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이 은둔의 정치,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동보인한 장면은 하나도 없거든요. 이것과 다르게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김정일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집권 초부터 이설주 여사를 파격적으로 등장을 시켰고요. 2019년 12월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에 올랐을 때에도 이설주 여사는 김 위원장의 옆자리를 지키며 화제가 됐다. 함께 이명수 폭포를 관람하고 모닥불을 쬐는 두 사람. 북한 매체는 이런 내외의 모습을 김일성 주석 부부 이미지와 연결시켰다. 조국 해방의 최후 결전을 앞둔 그 시기, 이곳 소백스가에서 우리 소령님과 김정숙 어머님께서 뜻깊은 대화를 나누시었던 못 잊을 그날이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 당국이 김 위원장 우상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설주 여사에게 김정숙의 이미지를 투영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북 제재 장기화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 여기에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로 국제사회 압박이 더 커지는 상황에서 북한은 지도자의 이미지 정치를 통해 강력한 내부 결속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백마를 타시고 천하를 주름 잡으시며 내달리시는 경량청 비서동지 거룩하신 모습. 우리 공화국의 위상, 우리의 국력을 힘있게 과시한 자랑찬 합폭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 우상화가 북한의 선전처럼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시장 경제에 익숙한 장마당 세대의 경우 체제 결속력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금은 뭐 백마 탔다 하면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백마 탔나? 그냥 백마 탔네 이런 느낌으로 그냥 아무런 감흥도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백마 탔다고 해서 우리가 먹을 걸 더 먹을 수 있구나, 우리가 잘 살 수 있구나 이런 희망 따위는 없었으니까 별 감흥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백마와 고모 김경희, 아내 이설주 여사까지 앞세운 김정은 위원장. 북한이 외부 세계와 담을 쌓은 채 자력 갱생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내부 결속을 위한 이미지 정치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방송에서도 사실 보기 힘든 승마 경기. 과연 북한 TV에선 볼 수 있을까요? 최근 평양에서 열린 대규모 승마 경기가 북한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다고 합니다. 전문 승마 선수뿐 아니라 어린이들까지 말을 타는 모습이 전파를 탔는데요. 고위 간부들까지 총 출동한 북한의 승마 경기, 어떤 모습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을 타고 달리며 줄넘기를 하는 북한 남성. 몸을 거꾸로 세우는 아찔한 묘기를 부리기도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현지 지도했던 평양 미림 승마장에서 최근 설 명절을 맞아 열린 대규모 승마 경기. 오늘 설 명절을 맞으며 승마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서 여기 미림 승마 구락부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조용원 당 조직비서 등 북한의 고위 간부들도 승마장에 총출동했습니다. 둘, 하나, 영! 드디어 시작된 경마 레이스. 10명의 기수와 경주마들이 1600m 코스를 달리며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룹니다. 18번 노성일 선수가 제일 앞선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열린 장애물 경기. 장애물 6개를 순서대로 모두 통과해야 하지만 마음 먹은 대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도 말이 거부했습니다. 말이 장애물을 3번 거부하면 경기에서 퇴장되게 되겠습니다. 어린이들도 말을 타고 장애물을 뛰어넘고 있는데요. 김홍성 선수는 2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말을 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른 못지않은 승마 실력에 관객들도 크게 놀라는 모습입니다. 말에서 떨어지는 실수를 범해도 열띤 응원을 보냅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말타기를 즐기며 용감성과 대담성을 키우고 체력을 단련하였으며 그 강건한 기상과 투지로 외적을 물리치고 나라의 존엄과 기계를 만방에 떨쳤습니다. 조선중앙TV가 이렇게 승마 경기 실황을 상세히 보도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북한의 설맞이 승마 경기는 김정은 위원장의 백마 질주 영상이 공개된 것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우리 농촌에서 영하의 추운 날씨에 온실에서 신선한 채소를 기르는 모습 흔히 볼 수 있는데요. 북한의 온실 농장들도 흙 없이 채소를 키우는 무토양 재배 방식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을 2배 이상 높이면서 큰 효과를 보고 있다는데요. 북한의 온실 농장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땅에 씨를 뿌리는 전통 경작 방식이 사라진 온실 농장. 평양의 과학연구소에서 무토양 재배를 하는 모습입니다. 흙이 아닌 볕겨에 채소를 심거나 영양액을 공급해서 성장을 촉진시키는 방식인데요. 우리에게도 익숙한 수경 재배와 비슷한 배양법입니다. 남새 생산성을 훨씬 높일 수 있는 그런 현대적인 재배 기술의 하나인 이 무토양 재배 기술에 대한 연구를 특별히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평양 만경대 구역의 이 온실 농장은 무토양 재배로 큰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일반 토양에서 채소 농사를 지을 땐 염분 조절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다고 하는데요. 흙과리를 주기적으로 해야 돼 가는데 흙과리 하는데 정말 많은 품이 듭니다. 지금은 닭 배설물과 함께 발효시킨 볕겨에 채소를 심고 있습니다. 특히 열매가 달린 채소는 무토양 재배 효과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토양에는 여러 가지 병해충이 많은데 이 무토양에는 병해충이 적기 때문에 실지 어이 같은 열매 남새를 재배하는 데 아주 적합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현대적인 온실 농장을 지어 식탁을 더 풍성하게 만들라고 강조했습니다.
질 좋은 채소 생산을 늘리기 위해 겨울철 온실 농장에서 안간힘을 쓰는 북한 농민들. 또 우리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체를 먹이 시려고 구토록 마음 쓰시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구라고를 어느 한시도 한순간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최근 관영 매체를 통해 함경남도 함주군에 800개가 넘는 온실을 갖춘 대규모 농장을 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까지 건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요즘 북한은이었습니다. 경상남도 거창에는 시신 700여 구의 원혼이 제대로 잠들지 못하는 마을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한국전쟁 도중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 발생한 지 71주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최은 애프터 이 사건의 생존자들 만나보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은 1951년 2월에 발생했는데요. 그날의 아픔은 아직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 국군이 민간인들을 희생시킨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아직 진상규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지리산 빨치산 토벌작전에 투입됐던 국군 11사단 구연대가 무고하게 민간인들의 목숨을 앗아간 건데요. 안타깝게도 아직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나 배상은 없다고 합니다. 70년 넘게 한 많은 인생을 살아야 했던 피해자들의 사연,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경상남도 지리산 자락의 한적한 시골 마을. 여느 동네와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이곳에선 71년 전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88살의 박월수 어르신은 그날의 악몽을 잊을 수 없습니다. 517명을 여기다가 몰아넣어놓고 근데 이제 군대가 전부 사람을 갖다 학살을 여기가 시킨 자리입니다. 실탄도 막 올매를 가져와가지고 샀는지 하여튼 탄피가 여기만 노랗게 소복하게 니들이 깔려가 있었어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2월 인민군 잔당들이 이 지리산에 숨어들어 빨치산 활동을 이어갔는데요. 이 빨치산을 토벌하기 위해 국군 11사단 구연대 3대대 병력이 거창군 신원면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적을 겨눠야 할 총부리가 무고한 민간인을 향했습니다. 도저히 사람 밀려고 그 구대를 파가지고 그다가 사람을 다 죽여가지고 지지를 못한 게래. 총을 놔가지고 이 꼴짝에다가 죽여가지고 전부 학살 다 시켰다. 이런 소문이 들려요. 우리 동네에서 한 11집 이상은 싹 여가 멸죽을 여기서 했어요. 2월 9일부터 사흘 동안 신원면 일대에서 벌어진 거창 양민 학살 사건. 미수복 지역 주민은 전원 총살하라는 명령을 받은 국군이 적과 내통한 혐의를 씌워 신원면 주민들을 학살한 것인데요. 시신들을 훼손하기까지 했습니다. 신체 그걸 다 이리 옮기서 먹으라 그랬답니다. 군인들의 시키는 대로 나뭇가지와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르고. 총 719명의 생명을 앗아간 거창 양민 학살 사건. 희생자의 59%가 노인과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71년이 지났지만 살아남은 자들의 아픔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당시 4살이었던 정현주 할아버지. 대량 학살이 있던 그날 어머니와 누나, 동생 그리고 삼촌을 잃었습니다. 어제 아래가 돌아가신 제삿 날입니다. 예. 제사를 지내고 저도 참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그 사실 전화로 왔습니다. 내가 예. 그때 일을 생각하면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4살짜리 꼬마는 할아버지의 기지로 살아남았지만 평생 빨갱이 자식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습니다. 우리 유족들한테는 경찰에서 자주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 사상이 좀 이상한 사람은 항상 조사를 하고 이래서 불안한 세월을 항상 보냈지요.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을 세상에 알린 사람은 지역 국회의원이었던 신중목 씨였습니다. 사건 가해자들은 전쟁 도중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온전한 처벌을 받지 않고 다시 군에 복직하거나 경찰 간부가 됐습니다. 신화면 주민들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유족회를 결성했습니다. 1960년대 4.19 이후에 민주화 바람 불면서 경상남도 도비를 받아서 50만 원 돈을 받아가지고 위령비 제막식을 했어요. 하지만 5.16 군사 쿠데타 이후 박정희 정권은 거창 양민 학살 사건 유족회를 반국가 단체로 규정했습니다. 유족회 활동하는 이사진들 17명을 감옥에다 투옥을 시켜요. 유족들을 불러다가 경찰이 여기 와서 총으로 위협을 해서 위령 비문을 정으로 다 글을 못 알아보게끔 다 이렇게 파괴를 한 거예요. 경찰은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훼손된 위령비를 땅속에 묻어놨다고 하는데요. 서슬퍼런 세월이 지나 1988년이 돼서야 땅속에 묻혀있던 위령비를 꺼내 지금의 위치에 둘 수 있었다고 합니다.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은 매년 추모제를 지내고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고령의 피해자들은 더 늦기 전에 제대로 된 사과와 피해 보상을 받고 싶을 따름입니다. 학살 사건 3년이 지나서야 피해자들의 시신이 수습됐는데요. 이미 훼손 정도가 심해 얼굴이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뼈를 크기대로 분류해 희생자들의 넋을 달래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골 중에 큰 거는 남자, 중간은 여자, 정 소아이라고 여기 앞쪽에 보시면 남자 합동지명, 예, 여자 합동지명, 그리고 소아 합동 지지라 해서 애들은 따로 무덤을 만들지 않고 비석만 세워져 놓은 겁니다. 70년이 넘게 흘렀지만 그날의 원호는 아직도 거창 일대를 떠돌고 있습니다. 거창 양민 학살 사건 보상과 관련된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요. 주민들은 억울하게 숨져간 가족들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랄 뿐입니다. 눈을 감기 전까지 꼭 이뤄내야 할 소원이기도 합니다. 동력 상상에 네 말로 따라 촛불을 들어대가지고 민간 학살을 갖다가 무조건 맥시하고 이래 사람을 이래 지기 놓고는 이래 한 걸 이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지금 보면 10몇시가 지금 이제 관리도 이 거창 사건 양민 학살 사건 이거는 왜 지금 보상도 안 해주고 배상도 안 해주고 멍부부담하게 하고 있는 거 이게 지금 제일 안타까워요. 이념의 소용돌이 속에 무고하게 희생된 거창 양민 학살 사건 피해자들. 진실을 마주하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야 할 책임을 우리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기다렸던 금메달 소식이 들려오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은데요. 북한은 이번 올림픽뿐 아니라 지난해부터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아예 종적을 감추고 있죠. 네, 훈련을 하고도 대회에 나가지 못하는 북한 선수들 참 답답할 텐데요. 북한 체육계의 현실은 어떤지 남북의 썰에서 짚어봤습니다. 주요 영상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계속 불참하는 걸로 봐야 되나요?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거라고 봅니다. 내보내는 건 좋은데 들어온 다음에 대처를 할 만한 방역 방비 대책이 되어 있냐 할 때 북한은 그건 미지수라는 거죠. 북한이 이제 도쿄올림픽 때는 아예 관련 보도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에 대한 보도, 개막식 보도는 또 했어요. 네. 중국과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당연히 중국은 우호적인 예, 그런 사이잖아요. 네, 그런 관계 때문에 이렇게 보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중국팀이 결승선에 먼저 들어섰습니다. 그 뒤로 이탈리아 팀과 마자르 팀이 각각 들어섰습니다. 그 이번에 대회에 참가하지 못한 선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허탈할 것 같습니다. 실력을 아무리 닦아도 가지 말라면 못 가는 것이고 선수들 자체는 정말 안타까워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저 금메달리스트들한테 포상금도 많이 주고 이제 연금도 주는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북한에 연금 제도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런 개념에서 체육 선수들의 특혜는 있습니다. 네, 일단은 체육 선수들별로 등급을 나누죠. 체육 명수 칭호. 그걸 넘어서면 공훈 체육인, 공훈, 그다음에 인민 체육인. 체육 명수 칭호를 받은 단계에서 지방에 사는 선수들은 평양에 거주를 시킵니다. 북한은 의외로 올림픽보다도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메달리스트를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정성욱 선수가 이제 세계 선수권. 그렇죠. 세계 선수권대 1등 했잖아요. 개인 계좌를 개설해주라. 아마 그분이 첫 번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당시 정성욱 선수의 오빠가 교도소에 가 있었어요. 아, 그랬습니까? 흑이 사면되고 그러다 또 멘토를 잘 날렸단 말이죠. 나는 우리 인민의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를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달렸다. 북한에서 이렇게 메달을 따고 귀국한 선수들이 하나같이 그 김정은 찬양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북한의 뭐 전통적인 관례고 관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런 세뇌 교육을 계속 받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모멘트에서는 그런 말을 하게 돼 있는 거죠. 북한의 이제 그 체육 종목 선수들은 어떻게 선발을 하는 건지 그 시스템은 잘 돼 있어요. 다만 뭐가 문제냐면 로비가 통하는 거죠. 한쪽은 간부 자녀가 한쪽은 아니고. 그러면 이게 기술적 차이는 냅두고 역시 간부 자녀부터 보낸다든가 이런 좀 어두운 그런 면들이 있죠. 오는 16일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 80주년 광명성절입니다. 관련 소식은 다음 주 방송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북한에서 한창 뜨고 있는 가수 차윤미가 설 명절 공연 무대에 올랐는데요. 어떤 노래를 선보였는지 남북예창 마지막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빗바람 불수록 날이 찰수록 껴안아 주실 때 눈비에 오르는 어머니 어쩌라 왜 그리 따스했던지 심장을 날아나 기